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4계절 중에 운전하기 가장 힘든 계절이 언제신가요? 바로 요즘 같은 겨울철 아닌가요? 겨울철 중에서도 특히 딱 요즘 이 시기 12월에서 1월 사이가 결빙교통사고가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몇 해 전에 광주 원중하고속도로에서 엄청난 블랙아이스 사고가 있었죠. 무려 20여 대가 충돌하는 큰 사고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 사고 영상 잠깐 먼저 볼까요? 보시면 앞에 이미 전방에 블랙아이스 사고로 이미 많은 차들이 추돌하고 있던 추돌 사고가 났던 상황이고, 그리고 운전자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나름 뒤따라오는 차량들 사고 나지 말라고 이제 노력해서 수신호 하시는 거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수신호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역시나 이후로도 이 분께서 수신호하고 있던 그 뒤쪽으로도 계속 사고가 이어졌어요. 결국 이분 넘어지시는 모습 보면은 도로가 얼마나 빙판길인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죠. 차들도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고, 다행히도 이분 얼른 이제 대피하셔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정말 구사일생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결빙교통사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전체 결빙교통사고의 76% 거의 대부분이 집중할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결빙교통사고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일단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 시간대. 치사율이 무려 8.8%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아주 극심했던 시기에 치사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입니다. 그 1%도 우리는 정말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밖에도 막 안 나가고 두문문출 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사율이 8.8%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 시간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전체 사고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빙교통사고 치사율 보시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높더라고요.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2.3, 그리고 고속도로,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16.1로 무려 일반 교통사고의 3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결국 사고에서, 특히 결빙 교통사고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가 바로 속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빙 취약 구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특히 다닐 때 또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자, 다리 위, 교량, 고가차도, 그리고 터널 지하차도 중에서도 특히 입출입구, 그리고 급 커브 구간에서 안쪽 부분, 고속도로에서도 안쪽 차로는 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응달져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빙되어 있는 구간 많더라고요. 이렇게 응달져 있는 곳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결빙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인 타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뭘 검색하시냐면 TAS를 검색을 하시면, 예, 첫 줄에 이렇게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뭘 보시냐면요, GIS 분석에서 교통사고 GIS를 눌러보시고, 여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있어요. 하위 메뉴에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처음에 이륜차 사고 다발 지역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서 특정 테마 다발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하위 메뉴에 2022년 결빙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역별로 보시는 거예요. 지역별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검색을 누르면은, 네, 대전에 결빙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나오고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지점 클릭해 볼게요. 지하차도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결빙교통사고 취약 구간이죠. 지하차도고요. 사실은 이 지점은 저희 바로 교육장 앞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지하차도가 결빙교통사고 다발 구간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발구역 한 번 더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는
교량이에요. 역시 이게 확률이란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험 구간들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터널, 다리 위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서 지나셔야 되는 곳이고 응달질 곳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작년에 안타깝게도 바로 이 지점 저희 교육장 앞에 있는 이곳에서 블랙아이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그날 엄청 막혔어요. 말도 못하게 막혔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제가 여유 있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서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하차도 자체가 저희 교육장 앞에 있는 지하차도 자체가 아예 전면 차단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사고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사고가 나서 지금 차량 2대가 이 지하차도 내에서 선행 사고가 나서 일단 운전자가 나와 계셨는데 자 이리고 반대편 이제 이 벽 쪽을 한번 잘 봐주세요. 갑자기 벽 쪽으로 화물차 한 대가 이렇게 그 방향 블랙박스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화물차 운전자 그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지하차도 반대 방향에서 무려 10여 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만 해도 지금 3건의 교통사고가 이날 아침에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블랙아이스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결빙 취약 구간 주의하시는 겁니다. 결빙 취약 구간 말씀드린 대로 터널 그리고 지하차도 다리 위 응달진 곳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렇게 악천후로 인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감속 운전입니다. 속도를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감속 운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다 아니면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감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세 번째 안전거리 당연히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 비 오는 날은 그러니까 정지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거리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잡으셔서 운전하시고 자, 네 번째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절대 자제하셔야 됩니다. 당황해서 급제동하거나 급 운전대 조작하시면 더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차가 미끄러진다 싶으시면 풋브레이크 갑자기 또 밟으셔가지고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풋브레이크보다는 그때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익혀 두시는 게 중요한데 평소에 사실 엔진 브레이크를 쓸 일이 없잖아요. 엔진 브레이크는 보통 D드라이브 근처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쪽으로 5단에서 4단,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점차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엔진이 강제적으로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나는 엔진 브레이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당황하실 때는 풋브레이크 사용하실 때도 한 번에 쭉 밟으시면 안 되고 펌핑 브레이크라고 해서 짧게 탁탁탁탁 탁탁탁탁 짧게 끊어 밟으시면 한 번에 밟으시는 것보다는 덜 미끄러지면서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중에도 감속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악천후에 감속 운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20%를 줄여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그냥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도 20% 감속해야 되고요.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그리고 이제 50%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경우는 악천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에는 50%까지 줄여야 합니다. 자, 평소에 이 악천후 때 감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느냐 사고로 이어지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악천후에서는 감속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꼭 실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올겨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하 도로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